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11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능을 앞두고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수험생들의 불안감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떤 대비와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권종진 교육연구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에서 진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연구사 권종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 소속이었던 진로진학부가 지금 진로융합교육원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요. 먼저 이 진로융합교육원이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진로융합교육원은 전국 최초로 진로교육, 융합교육, 미래교육을 모두 담아내며 일회성 진로체험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과정, 수업과 연계하며 진로와 진학을 함께 품는 충남교육청 직속기관입니다. 네. 2022년 9월 1일자로 홍성군 홍부급에 개원하였습니다. 네. 현재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 단위로 체험을 오고 있는데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올해 수능이 11월 16일에 시행이 되죠. 지금 디데이 100일이 지나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압박감이 드는 시기이기도 할 텐데요. 얼마 전에 이 킬러 문항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킬러 문항 배제로 쉬운 수능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수험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지난 8월 7일 대학 수학력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오승원 신임 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네. 킬러 문항은 배제할 것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고난이도 문제의 난이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로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먼저 고난이도 문제만 쉬워지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난이도가 내려가면서 평균 점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폭이 작아지면서 종점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즉, 한 문제만으로도 등급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이런 경우 학생들의 상위권 학생들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예. 두 번째로는 9등급으로 나눠지는 변별력의 확보입니다. 각 등급별로 빈 구간 없이 학생들을 9개 등급으로 잘 나누는 것이 수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민이 시험 문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중하의 경우 약간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중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느끼는 시험 난이도 또 시간에 대한 압박은 예전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네. 상위권 학생들은 실수를 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네.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 조금은 어렵거나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어려운 수준에서 풀어보는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외부적 상황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예. 본인의 페이스 조절인데요. 수능이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여지까지 준비했던 것에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3월부터 준비한 대로 마음의 동요 없이 그대로 준비하는 것이 자기가 목표로 했던 점수를 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매년 6월과 9월에 치러지는 모의평가가 이 수능 대비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킬러 문항 배제가 반영된 9월 모의평가가 조금 더 잘 점검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3월이나 4월에 치르는 모의고사는 재학생들만 치르게 되는데요. 네. 6월과 9월은 재수생 이상의 수험생도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올 9월 수능 모의평가 접수 인원은 총 47만 명 규모입니다. 네. 그중 재수생 이상의 접수생은 10만 명 이상으로
역대 최대가 됐습니다. 네. 그 비율은 22%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작년 수능에서 재수생 이상의 응시 비율은 최초로 30%가 넘어서 31%가 됐습니다. 네. 이런 추세라면 올 수능에서 N수생의 비율은 35%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네. 수험생 입장에서는 본 수능과 가장 유사한 구조에서 시험을 치르고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과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소위 킬러 문항에 대한 이슈가 난 이후에 첫 시험이자 마지막 시험입니다. 네. 9월 수능 모의평가는 11월 수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9월 모의평가는 본 수능에 대한 자신의 상대적 위치, 또 난이도 파악, 그 다음에 출제 경영 파악 등 수능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네.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 모든 힘을 다해서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수능은 특히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대학들이 정시 비중을 높여왔죠. 근데 실제로 지금 대입에서 수시와 정시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4년제 대학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정시 모집 비중은 매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학년도 기준으로 21%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권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네. 수도권 대학은 35% 정도의 정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공고에 따라 16개 대학의 경우 정시 모집 비율을 40%로 작년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전체적인 비율보다는 희망하는 대학의 수시 정시 비율 변화를 파악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참고로 비수도권의 경우 정시 모집의 경우 12% 정도입니다. 네. 충청권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많은 대학들이 평균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각 대학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학별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이죠.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 짚어주신다면요? 네.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도한 목표보다는 자신의 성적 분석을 통한 한 단계 상승이 중요합니다. 네. 수능이 하루아침에 오를 수 있는 쉬운 시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목별로 실수를 줄이고 조금 부족해서 틀린 문제에 대한 보완을 중점으로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대개 3, 4개 문항이면 한 등급이 바뀌는 영역이 많습니다. 영역별로 한 개 등급씩 상승할 수 있다면 아마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3월부터 7월까지 4번의 수능 모의평가를 치렀습니다. 5단 문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과목별 전략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다음은 네. 건강관리입니다. 네. 체력이 실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관리, 또 환절기 감기 등 조심해야 될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네. 수험생이 일주일 정도 병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된다면 수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예, 건강관리에 매우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노력입니다. 미래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그에 맞는 노력이 함께한다면 네.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탄탄하게 다져온 실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나의 건강, 또 마음을 잘 또 이렇게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자신의 성적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각각 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남아 있는데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예. 첫 번째 경우를 말씀드리면 네. 학생부 교과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매우 높은 학생이라면 모든 영역을 고르게 배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수능, 면접, 서류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시간과 컨디션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높은데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학생부 위주의 수시 모집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8월 31일 학생부가 마감됩니다. 네. 본인의 1, 2학년 기록을 바탕으로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할 점을 채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네, 세 번째로는 교과 성적에 비해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은 수능을 기반으로 하는 정시 모집에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9월 수능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네. 수시 모집의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능 이후에 수시 모집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수능 이후에 수시 모집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도 짜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과 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모두 낮은 학생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네. 그런 학생이라면 정시 모집보다는 수시 모집에 좀 더 비중을 줄 것을 추천합니다. 네. 예. 대학별 점수 산출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네. 대학 어디가를 통해 대학별 점수를 산출하여 희망하는 대학의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대학 어디가를 통해서 대학별 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대학 어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학 어디가에는 교육부와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입 진학 정보 포털입니다. 네. 자신의 성적을 입력해서 네. 대학별 성적을 산출할 수 있고요. 그 성적 산출을 통해서 작년 결과라든가 3년치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이라든가 지원 가능 여부를 네.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운영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는 수시 원서 접수도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전략과 또 주의할 점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9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접수가 3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네.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한 5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필요한 교과 전형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6월, 9월 수능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판단한 후에 지원 가능성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아직 9월 모의평가가 남았기 때문에 네. 조금 결정보다는 상황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8월 31일자로 학생부가 마감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같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네. 희망대학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네. 세 번째로는 수시 모집은 6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전형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은 희망대학 또 지원자 역량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센터를 활용해서 네. 개인 맞춤형 그런 전략을 짜시고 거기에 맞게 지원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번째로는 저희가 지역균형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네. 예, 학교장 추천 전형은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서 접수 이후에 학교에서 일괄 추천하게 되기 때문에 네. 서류나 추천 여부를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예, 다섯 번째로 대학별 마감 일자, 서류 제출일, 또 면접, 논술 일정이 모두 다릅니다. 지원 대학 간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네.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수시 모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기소개서 폐지와 학생부 기록 축소입니다. 네. 즉 작년 입시 결과와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 지원 전략을 준비하시면 성공적인 수시 모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능 응시와 관련해서 주의사항이나 점검할 부분도 좀 자세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수능 접수 기간은 8월 24일 목요일부터 9월 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네. 재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단체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별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예. 졸업생의 경우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접수를 할 수 있고요. 네. 검정고시생 같은 경우도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준비 사항으로는 여권용 사진 2매와 신분증, 응시료가 필요합니다.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접수할 때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도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응시 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네. 대리 접수는 장애인, 수영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네.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되 대리 접수자는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 공고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입시는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잘 적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충남교육청에서는 상담도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앞서 엔데믹 이후에 대입 박람회도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정보도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진로 진학 박람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대학 상담관, 진학 상담관, 모의 면접관, 진로 체험관, 특강관 등 5개 주제로 진행되었고요. 네. 약 학생 학부모 8천여 명의 학생 학부모가 참여해서 상담, 체험 등을 통해 진로와 진학에 대한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네. 박람회가 끝나도 상담은 계속된다. 충남교육청은 5개 권역에서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588-0795로 전화 주셔서 네. 예약 및 간단한 상담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실 때 학교생활 기록부, 모의고사 성적표 등을 지참하시면 네. 좀 더 밀도 있는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박람회가 끝나도 상담은 계속된다. 네, 진로진학 상담센터 꼭 참고해 두셨다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3주, 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3달 정도 남았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성공적인 2024 대입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또 수시 모집 최종 지원 전략 수립, 또 수능 준비를 위한 취약 문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네. 상대 평가로 선발되는 대학 입시에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이 이기는 길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남교육청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능을 3개월 채 안 남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 이슈가 된 킬러 문항 배제, 또 2024학년도 수능 대비 전략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대입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각 권역별로 운영되는 진로 진학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학 입시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지역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